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교훈입니다. 70세라는 나이,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어떤 분들은 이제 다 늙었다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 할 일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0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시는 김영숙 할머니는 올해 73세이십니다. 젊은 시절 김 할머니는 명동의 작은 양장점에서 재봉사로 일하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재봉틀을 돌리며 세 자녀를 키우셨지요. 그렇게 평생을 바쁘게 살아오셨던 김 할머니께서 70세가 되던 해 갑자기 무릎이 아파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이제 좀 쉬셔야 합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날 저녁, 김 할머니는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김 할머니는 동네 경로당에서 가장 활기찬 분이 되셨습니다. 매일 아침 북한산을 산책하시고 오후에는 동네 친구들과 함께 서예를 배우시며 저녁에는 손주들에게 전화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도대체 무엇이 김 할머니를 변화시킨 걸까요? 특별한 약을 드신 것도 아니고 비싼 건강식품을 드신 것도 아닙니다. 단지 김 할머니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셨고 여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70세에서 75세 사이에도 할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들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5가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하다는 증거이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혹시 지금 이 5가지 중 몇 가지를 하지 못하고 계신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노력과 꾸준한 실천으로 누구나 다시 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내일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하루 30분 이상 혼자 걸을 수 있다면 걷기의 놀라운 힘. 여러분, 걷기만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70세가 넘어서도 매일 30분 이상 혼자서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대단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박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올해 74세이십니다. 젊은 시절 부산항에서 부두 노동자로 일하셨던 박 할아버지는 평생 무거운 짐을 나르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일만 하시다가 70세에 은퇴하셨을 때 박 할아버지는 갑자기 무릎과 허리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나도 늙었구나.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되었구나. 박 할아버지는 낙담하셨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관절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적당히 걷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 박 할아버지는 믿기지 않으셨습니다. 아픈데 어떻게 걸으란 말인가?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조금씩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집 앞 골목을 5분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셨지요. 1개월이 지나자 10분을 걸을 수 있게 되었고 3개월이 지나자 20분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지금 박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해운대 해변을 따라 40분씩 걸으십니다. 놀랍게도 무릎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혈압도 안정되고 잠도 잘 오게 되었습니다.
걷기가 우리 몸에 주는 선물. 그렇다면 걷기가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의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걷기는 심장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걸을 때 심장은 온몸에 피를 보내기 위해 규칙적으로 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심장 근육이 강화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씩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병 발생 위험이 40% 낮다고 합니다. 둘째, 걷기는 뼈를 강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걷는 동작은 뼈에 적당한 자극을 주어 뼈의 밀도를 높여줍니다. 특히 햇볕을 받으며 걸으면 비타민 D가 생성되어 칼슘 흡수가 더 잘 되어 뼈 건강에 이중으로 좋습니다. 셋째, 걷기는 관절을 보호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이 아프면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오히려 적당히 움직이는 것이 관절 건강에 더 좋습니다. 걸을 때 관절 주변의 근육이 강화되고 관절액이 더 잘 분비되어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넷째, 걷기는 혈압을 낮춰줍니다. 고혈압은 노년층의 가장 흔한 질병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규칙적으로 걸으면 혈관이 탄력을 유지하고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3개월간 매일 30분씩 걸은 사람들의 혈압이 평균 10mg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째, 걷기는 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걸을 때 온몸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도 증가합니다. 이는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여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 매일 걷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치매 발생률이 50%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대로 걷는 방법 하지만 아무렇게나 걷는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걸어야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첫째, 자세가 중요합니다. 고개를 들고 시선은 15m 앞을 바라보세요. 어깨는 편안하게 내리고 등은 곧게 펴야 합니다.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고 걸을 때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한 후 발가락으로 밀어내듯이 걸으시면 됩니다. 둘째,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세요. 너무 천천히 걸으면 운동 효과가 적고 너무 빨리 걸으면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걸으면서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적당합니다. 대략 1분에 80, 100보 정도가 좋습니다. 셋째,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잊지 마세요. 걷기 전에는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여 근육을 풀어주고 걷고 난 후에도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면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적절한 신발을 신으세요. 발에 잘 맞고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굽이 높은 신발이나 딱딱한 신발은 발과 무릎에 부담을 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날씨와 시간을 고려하세요. 너무 더운 날이나 추운 날은 피하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도 실내에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이 걷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걷기를 시작하는 분들께 만약 지금까지 걷기를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처음부터 30분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5분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씩 1에 2분을 늘려가면 됩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는 72세에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집 앞을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드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대청호수공원을 한 바퀴 도십니다. 이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7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시작하면 80세에는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걷기는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지 시작하려는 의지뿐입니다. 만약 70세가 넘어서도 매일 30분씩 혼자 걸을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아직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은 걷기 힘들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씩 시작하면 분명 다시 걸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스스로 옷을 입고 벗을 수 있다면 작지만 중요한 일상의 능력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동작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팔을 들어 올리고, 허리를 숙이고, 다리를 들어 올리고, 단추를 끼우고, 지퍼를 올리는 이 모든 동작들이 우리 몸의 여러 부분이 조화롭게 움직여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70세가 넘어서도 스스로 옷을 입고 벗을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손놀림이 좋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깨 관절이 유연하고 허리가 튼튼하고 손가락에 힘이 있으며 균형 감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최동식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올해 71세이십니다. 젊은 시절 인천항에서 용접공으로 일하셨던 최 할아버지는 평생 기계를 다루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69세 되던 해 겨울 갑자기 어깨가 아파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오십견이라고 진단하셨습니다. 어깨 관절이 굳어지는 병이었지요.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팔을 들어 올리기 힘들어지고 머리를 감기도 어려워지고 옷을 입는 것조차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겨울철 두꺼운 외투를 입을 때는 아내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혼자 못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최 할아버지는 자존심이 상하셨습니다. 평생 남의 도움 없이 살아오셨던 분이었기에 더욱 그러셨지요. 하지만 아내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아보시지 그러세요. 집에서도 운동을 하면 좋아질 수 있대요. 관절이 굳지 않도록 지키는 방법. 최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매일 스트레칭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팔을 어깨 높이까지만 들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조금씩 더 높이 들어 올리려고 노력하셨지요. 3개월이 지나자 팔을 머리 위까지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혼자서 옷을 입고 벗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최 할아버지는 거의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이제는 손주들과 팔씨름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도 관절을 유연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스트레칭을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저녁에 자기 전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팔을 위아래로 들어 올리고 허리를 좌우로 돌리고 다리를 앞뒤로 흔드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따뜻한 물로 자주 씻으세요. 따뜻한 물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와 관절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특히 샤워할 때 어깨와 허리에 따뜻한 물을 충분히 쬐어주면 좋습니다. 셋째, 무리한 동작은 피하세요.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무리하게 몸을 비트는 동작은 관절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적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몸무게가 늘어나면 관절, 특히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커집니다. 적절한 식사와 운동으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관절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째,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뼈와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우유, 멸치, 두부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햇볕을 자주 쬐어 비타민 D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손가락의 힘을 유지하는 방법. 옷을 입고 벗는 데 있어서 손가락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단추를 끼우고 지퍼를 올리고 신발끈을 묶는 모든 동작에는 손가락의 섬세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광주 서구에 사시는 정미순 할머니는 올해 74세이십니다. 젊은 시절 정 할머니는 광주의 한 의류 공장에서 바느질 일을 하셨습니다. 평생 손으로 일을 하셨기에 손가락이 매우 튼튼하셨지요. 그런데 72세 되던 해부터 손가락이 뻣뻣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붓는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 선생님께서 관절염 초기 증상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 지금부터 손가락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할머니는 매일 손가락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손가락을 하나하나 구부렸다 폈다 하고 고무공을 쥐었다 놨다 하고 따뜻한 물에 손을 담갔다 꺼내는 운동을 반복하셨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정할머니의 손가락은 여전히 건강합니다. 단추를 끼우는 것도 바느질을 하는 것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심지어 손주들의 옷을 만들어 주실 정도입니다. 손가락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먹을 쥐었다 펴는 운동을 하루에 10번씩 3회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손가락의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둘째,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는 동작을 하세요. 마치 피아노를 치듯이 손가락을 하나씩 탁자에 두드리면 손가락의 유연성이 좋아집니다. 셋째, 작은 물건을 짚는 연습을 하세요. 쌀알이나 콩을 하나씩 집어서 그릇에 옮기는 동작은 손가락의 섬세한 움직임을 유지하는 데 매우 좋습니다. 넷째, 따뜻한 물에 손을 자주 담그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손이 뻣뻣할 때 따뜻한 물에 5분 정도 담그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 옷을 입고 벗을 때 우리는 한 발로 서거나 몸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바지를 입을 때, 양말을 신을 때, 신발을 신을 때 모두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균형 감각이 너무 떨어지면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 한번 넘어지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년층의 낙상사고는 매우 위험한데 특히 고관절 골절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균형 감각을 유지하기 위한 간단한 운동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발로 서는 연습을 하세요.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한 발로 10초씩 서는 연습을 하루에 여러 번 하면 균형 감각이 좋아집니다.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잡지 않고 서보세요. 둘째, 일자로 걷는 연습을 하세요. 마치 줄 위를 걷듯이 발을 일자로 놓고 천천히 걷는 연습을 하면 균형 감각과 집중력이 함께 좋아집니다. 셋째, 뒤로 걷는 연습을 하세요. 안전한 곳에서 천천히 뒤로 걷는 연습을 하면 평소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자극되고 균형 감각이 향상됩니다. 여러분, 70세가 넘어서도 혼자서 옷을 입고 벗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아직 유연하고 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지금 조금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세 번째, 책을 읽고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다면 기억력. 나이가 들면 당연히 나빠지는 것일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70세가 넘어서도 책을 읽고 그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뇌가 아직 매우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한성호 할아버지는 올해 73세이십니다. 한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셨습니다. 평생 책을 읽고 가르치는 일을 하셨기에 독서는 한 할아버지께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되던 해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고 나면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읽은 소설의 주인공 이름도 며칠 전에 본 시의 구절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한 할아버지는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다행히 치매는 아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뇌도 근육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하지만 꾸준히 훈련하면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한 할아버지는 의사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매일 뇌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단순히 책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읽은 내용을 노트에 정리하고 가족들에게 설명하고 같은 주제의 다른 책과 비교하며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관심이 있었던 서양 미술사를 공부하기 시작하셨고 매주 목요일에는 도서관에서 하는 인문학 강좌에 참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강의 내용을 따라가기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책을 읽은 후 내용이 훨씬 잘 기억났고 새로운 정보를 배우는 것도 예전처럼 즐거워졌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뇌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죠. 그렇다면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독서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루 30분이라도 좋습니다. 신문이든 소설이든 에세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읽는 것입니다. 읽는 동안 우리의 뇌는 활발하게 작동하며 이는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읽은 내용을 기록하세요.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보다 읽은 내용을 노트에 정리하거나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것이 기억력 향상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손으로 직접 쓰는 것이 키보드로 타이핑하는 것보다 뇌 활동을 더 활발하게 만듭니다. 셋째,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외국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새로운 도전은 뇌에 자극을 주어 노화를 늦춥니다. 연구에 따르면 평생 학습을 하는 사람들은 치매 발생률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넷째,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세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은 뇌를 활발하게 만듭니다. 독서 모임에 참여하거나 지역 도서관의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하루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은 기억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구체적인 방법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김혜자 할머니는 올해 71세이십니다. 김 할머니는 최근 손주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다가 방금 읽은 내용을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져 걱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상담을 받으신 후 기억력 훈련을 시작하셨습니다. 김 할머니가 실천하신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중요한 일이나 기억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메모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메모하면 더 기억을 안 하게 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셨지만 오히려 메모하는 행위 자체가 기억을 강화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둘째, 연상 기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기억할 때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연결시키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사람의 이름을 외울 때 그 사람의 특징이나 아는 사람과 연결시켜 기억하셨습니다. 셋째, 반복 학습을 하셨습니다. 한 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셨습니다. 특히 자기 전에 한 번 더 복습하는 것이 장기 기억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넷째, 오감을 활용하셨습니다. 단순히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 내어 읽고 손으로 쓰고 때로는 관련된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보는 등 여러 감각을 동원하여 기억하셨습니다. 다섯째,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독서하는 규칙적인 생활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뇌 건강에 좋은 음식들. 기억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과 학습뿐만 아니라 적절한 영양 섭취도 중요합니다.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며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2~3회 정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호두와 아몬드 같은 견과류입니다.
견과류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하여 뇌세포의 산화를 막아주고 뇌 기능 저하를 늦춰줍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셋째, 블루베리와 딸기 같은 베리류 과일입니다. 베리류에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넷째,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녹색 채소에는 엽산과 비타민 K가 풍부하여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식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뇌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적당량의 카페인이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하루 2~3잔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 많은 분들이 기억력이 떨어지면 혹시 치매가 아닐까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노화에 따른 건망증과 치매는 다릅니다. 건망증은 무언가를 잊어버렸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 저녁에 뭘 먹었더라 하고 잠시 기억이 나지 않다가 나중에 김치찌개 먹었지 하고 기억해냅니다. 또한 힌트를 주면 금방 기억해내고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반면 치매는 자신이 무언가를 잊어버렸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방금 식사를 했는데도 나 오늘 밥 안 먹었어라고 말하고 힌트를 줘도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또한 시간과 장소를 혼동하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습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가던 길을 잃어버린다. 평소 잘하던 일을 하지 못한다.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성격이 급격히 변한다. 의심이 많아지고 환청이나 환각을 경험한다 등의 증상이 있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70세가 넘어서도 책을 읽고 그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뇌가 아직 건강하고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지금 기억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느끼신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꾸준히 뇌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뇌는 언제든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혼자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면 자립의 상징, 요리. 여러분, 혼자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증거이며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시는 이경수 할아버지는 올해 72세이십니다. 이 할아버지는 평생 회사원으로 일하시면서 집안일은 아내에게 모두 맡기셨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본 적도 거의 없으셨고 라면 하나 제대로 끓여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아내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자식들이 음식을 가져다 주었지만 매일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부엌에 서게 되셨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봐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쌀을 씻는 것부터 물의 양을 조절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첫날엔 라면도 제대로 끓이지 못했습니다. 물이 너무 많아 국물이 싱거웠고 스프를 넣는 것조차 어색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외식과 배달 음식으로 때우다가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이러다간 나도 병원에 가겠구나. 이 할아버지는 결심하셨습니다. 요리를 배워야겠다. 요리를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 할아버지는 유튜브를 통해 기본적인 요리법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밥 짓는 법, 계란 후라이 하는 법, 김치찌개 끓이는 법 등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실패도 많으셨습니다. 밥이 설익기도 하고, 국이 너무 짜기도 하고, 계란이 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셨고, 실패할 때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기본적인 요리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된장찌개, 김치찌개, 비빔밥 같은 음식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이 할아버지는 아내가 퇴원하신 후에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직접 요리를 하십니다. 이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요리를 배우면서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능력이 함께 있어야 가능합니다. 먼저 재료를 구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칼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손의 힘과 정확성이 있어야 합니다. 불의 세기를 조절하고 요리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집중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 능력도 필요합니다. 70세가 넘어서도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신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능력도 매우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노년층을 위한 간단하고 건강한 요리.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박순희 할머니는 올해 74세이십니다. 박 할머니는 평생 요리를 하셨지만 나이가 들면서 오래 서 있는 것이 힘들어지고 복잡한 요리는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박 할머니는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요리법을 개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노년층에게 적합한 간단하고 건강한 요리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계란 요리입니다.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조리법도 간단합니다. 계란찜은 부드러워 씹기 편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계란에 물을 1:1.5 비율로 넣고 소금 약간을 넣어 체에 걸은 후 약불에서 10분 정도 찌면 완성됩니다. 여기에 잘게 썬 당근이나 버섯을 넣으면 영양도 더 좋아집니다. 둘째, 국 요리입니다. 미역국, 콩나물국, 시금치국 같은 간단한 국들은 영양도 좋고 만들기도 쉽습니다. 특히 미역국은 칼슘과 요오드가 풍부하여 노년층에게 매우 좋습니다. 물에 다시마를 넣고 끓인 후 불린 미역과 참기름, 국간장으로 간을 하면 됩니다. 셋째, 찜 요리입니다. 생선찜이나 두부찜은 기름을 사용하지 않아 건강하고 부드러워 소화가 잘 됩니다. 찜기에 생선을 넣고 생강 몇 조각을 올린 후 10-15분 찌면 됩니다. 양념장은 간장, 다진 마늘, 참기름을 섞어 만들면 됩니다. 넷째, 나물 무침입니다. 시금치, 콩나물, 숙주 같은 나물들은 데쳐서 참기름, 소금, 다진 마늘로 무치기만 하면 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칼로리도 낮아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다섯째, 죽 요리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입맛이 없을 때 죽은 최고의 음식입니다. 쌀을 불려서 믹서기에 갈아 물과 함께 끓이면 됩니다. 여기에 호박, 닭고기, 전복 등을 넣으면 다양한 영양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리할 때 안전하게 주의해야 할 점들. 나이가 들수록 요리할 때 안전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노년층이 요리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첫째, 칼 사용에 주의하세요. 나이가 들면 손의 힘이 약해지고 관절이 경직되어 칼을 다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 드는 칼을 사용하고 도마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젖은 행주를 깔아주세요. 채소를 자를 때는 손을 칼날로부터 멀리 두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자르세요. 둘째, 불 사용에 주의하세요.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환기를 하고 불을 킨 후에는 자리를 뜨지 마세요. 요리 중에 깜빡 잊고 불을 켜놓은 채 다른 일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머를 사용하여 요리 시간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뜨거운 것을 다룰 때 주의하세요. 냄비나 프라이팬을 들 때는 두꺼운 장갑을 사용하고 뜨거운 국물이 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특히 압력솥을 사용할 때는 압력이 완전히 빠진 후에 뚜껑을 여세요. 넷째,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부엌 바닥에 물이나 기름이 떨어졌다면 바로 닦아주세요.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신고 바닥에 매트를 깔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째, 무리하지 마세요. 너무 무거운 냄비나 큰 재료를 혼자 다루려고 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오래 서 있기 힘들다면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작업은 앉아서 하세요. 요리를 통한 사회적 교류. 요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대전 서구에 사시는 김명자 할머니는 매주 수요일 동네 친구들을 초대하여 함께 점심을 만들어 먹습니다. 각자 한 가지씩 요리를 준비해 와서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우십니다. 이렇게 함께 요리하고 나누어 먹는 것은 외로움을 덜어주고 삶에 활력을 주며 정신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또한 서로의 요리법을 배우고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 보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 됩니다. 여러분, 70세가 넘어서도 혼자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요리를 해보지 않으셨다면 오늘부터라도 가장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요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5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고 즐길 수 있다면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여러분, 이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하겠어? 라는 말 혹시 하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7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즐길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정신이 젊고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조광수 할아버지는 올해 71세이십니다. 조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고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셨습니다. 평생 육체 노동을 하시면서 공부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69세 되던 해 손주가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 할아버지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전혀 모르셨습니다. 손주의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셨습니다. 내가 이것도 못하는구나. 조 할아버지는 자책하셨습니다. 그때 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실을 한대요. 같이 가보시는 게 어때요? 처음에는 망설이셨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하겠어?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하지만 손주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어 등록하셨습니다. 배움이 주는 놀라운 변화. 첫 수업 날, 조 할아버지는 교실에 들어서면서 놀라셨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나만 못하는 게 아니구나. 조 할아버지는 조금 안심이 되셨습니다. 수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젊은 강사님이 설명하는 것을 따라 하기가 힘들었고 방금 배운 것도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에 와서 메모한 것을 보며 반복해서 연습하셨고 모르는 것은 다음 수업 때 다시 물어보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손주와 영상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달이 지나자 유튜브로 좋아하는 트로트 공연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이 지난 조 할아버지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편집하고 가족들에게 보내는 것까지 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조 할아버지의 정신적 변화였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매일이 즐거워졌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른 것들에도 도전하고 싶어지셨습니다. 지금은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서예교실에도 등록하셔서 매주 목요일에는 붓글씨를 배우고 계십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뇌에 미치는 영향. 과학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에서는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이를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노인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웠을 때 뇌의 활동이 크게 증가했고 이는 인지기능 향상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음악,
외국어, 컴퓨터 같은 복잡한 기술을 배우는 것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여 치매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목표를 가지고 무언가를 성취해 나가는 경험은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줍니다. 많은 노인들이 은퇴 후 무료함과 외로움을 느끼는데 새로운 학습은 이러한 감정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70세 이후에도 배울 수 있는 것들. 그렇다면 70세 이후에는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옵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악기 연주입니다. 피아노, 하모니카, 우쿨렐레 같은 악기를 배우는 것은 손가락 운동에도 좋고 뇌 활동을 촉진시킵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 할머니는 73세에 하모니카를 시작하여 지금은 경로당에서 공연을 하실 정도입니다. 둘째, 외국어 학습입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을 배우는 것은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매우 좋습니다. 여행을 갔을 때도 유용하고 외국에 사는 손주들과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미술 활동입니다. 그림 그리기, 서예, 도자기 만들기 같은 활동은 창의력을 자극하고 손의 정교한 움직임을 요구하여 뇌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완성된 작품을 보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넷째, 컴퓨터와 스마트폰 활용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능력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인터넷 검색, 이메일 보내기, 영상 통화하기 등을 배우면 가족, 친구들과 더 자주 연락할 수 있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새로운 취미 활동입니다. 사진 찍기, 정원 가꾸기, 요가, 댄스 등 관심 있는 분야의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모임을 만들면 사회적 교류도 활발해집니다. 효과적으로 배우는 방법.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것을 배울 때는 젊었을 때와는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노년층을 위한 효과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첫째, 천천히 반복적으로 배우세요. 한 번에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작은 단위로 나누어 천천히 배우세요. 그리고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여 완전히 익힐 때까지 연습하세요. 둘째,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배운 내용을 노트에 정리하면 기억에 더 오래 남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밑줄을 긋거나 색깔로 표시하여 나중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세요. 셋째, 실생활에 바로 적용해 보세요. 배운 것을 실제로 사용해 보면서 익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배웠다면 바로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내보고 요리를 배웠다면 바로 만들어 보세요. 넷째, 함께 배우는 친구를 만드세요. 혼자 배우는 것보다 같이 배우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면서 더 즐겁게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경쟁하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다섯째,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실수는 당연합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 오히려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세요. 배움을 즐기는 삶. 울산에 사시는 정은희 할머니는 올해 75세이십니다. 정 할머니는 70세에 대학 평생교육원에 등록하여 문학을 공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공부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점점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공부하니까 젊었을 때보다 훨씬 재미있어요. 그때는 시험 때문에, 취업 때문에 공부했지만 지금은 순수하게 배우고 싶어서 배우니까 모든 것이 새롭고 즐겁습니다. 지금 정 할머니는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이끌고 계십니다. 매주 한 권의 책을 읽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이것이 정 할머니의 삶에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배움을 시작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잘한 선택이에요. 여러분, 7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 젊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관심 있었던 것을 배워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무리? 나이는 숫자일 뿐,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5가지를 돌아보며 여러분, 지금까지 70세에서 75세 사이에도 할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5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혼자 걸을 수 있는 것, 스스로 옷을 입고 벗을 수 있는 것, 책을 읽고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 것, 혼자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것. 이 5가지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민석 할아버지는 올해 75세이십니다. 강 할아버지는 이 5가지를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해안도로를 따라 1시간씩 산책하시고 혼자서 옷을 갈아입고 정원을 가꾸시고 저녁에는 독서를 하시며 손수 저녁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사진 편집하는 법을 배우고 계십니다. 강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75세가 되었다고 늙은 게 아니에요.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젊게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혹시 지금 이 5가지 중 몇 가지를 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지금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의 노력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걷기가 힘드시다면 오늘은 집 앞을 한 바퀴만 돌아보세요. 내일은 2바퀴, 모레는 3바퀴.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30분을 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옷을 입고 벗기가 힘드시다면 매일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발을 어깨까지만 들어도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 더 높이 들어 올리다 보면 어느새 머리 위까지 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신다면 오늘부터 독서를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짧은 글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읽은 내용을 노트에 간단히 정리해보세요. 꾸준히 하다 보면 기억력이 좋아질 것입니다. 요리가 어렵다면 가장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계란 하나 프라이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다음은 라면, 그 다음은 쿡.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다 보면 어느새 훌륭한 요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두렵다면 관심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배워보거나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을 배워보세요. 작은 성취가 큰 자신감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마음가짐.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첫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세요. 나는 늙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라는 생각 대신 나는 아직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만듭니다. 둘째,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아침에 눈을 뜬 것,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셋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는 더 건강하고, 누구는 더 돈이 많고, 누구는 자식이 더 잘났다고 비교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남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넷째, 계속 도전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으면 점점 더 늙어갑니다. 반대로 계속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 마음은 언제나 젊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우울해집니다. 가족,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지역 모임에 참여하고 봉사활동을 하세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말씀. 충남 아산에 사시는 최영자 할머니는 올해 74세이십니다.
최할머니는 3년 전만 해도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으로 매일 약을 드셔야 했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다 늙었구나.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까라고 생각하며 의욕 없이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셨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매일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이었습니다. 최할머니는 그날 결심하셨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해보자. 최할머니는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산책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네 경로당에서 하는 건강 체조 교실에 등록하셨고 한글 서예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최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혈당과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약도 많이 줄었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걷고 주 3회 체조 교실에 가시고 서예 작품으로 동네 전시회에도 참여하셨습니다. 최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70세가 넘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앞으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거예요. 여러분,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노력입니다. 70세가 되었다고, 75세가 되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정으로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식들도 다 키웠고, 직장에서도 은퇴했고,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고 싶었던 것을 하고, 가고 싶었던 곳을 가고,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를 기억하세요. 매일 걷고, 스스로를 돌보고, 책을 읽고, 음식을 만들고,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그렇게 하신다면 70세도, 80세도, 90세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